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은 안 됐습니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조혜대 대법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저 얘기,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저 얘기는 아주 정중하게 아주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서재현 위원장님, 네네. 어제 소위에서 법원행정처 차장도 저한테 5분만 시간 주십시오라면서 박범계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대해서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 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에 필연적으로 당시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지금 대법원장과 또 대법원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반발한다기보다는 저 말씀이 맞습니다. 단기간에 과반수하게 되면은 정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대법관 증언법은 1년에 4명, 그래서 4년 동안 해서 30명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죄송합니다. 1년마다 4명씩 하면서 그 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상고 법원만큼 좀 해달라는 것처럼 상고 관련해서 한 해 막 3만, 4만 건이 있다 보니까 14명의 대법관으로서 대법관의 국민의 서비스가 굉장히 미흡하고 업무 강도가 세다고 계속해서 2년 동안에도 증언했지 않습니까? 요청을 한 것처럼 저런 식으로 하는데 4명을 했는데 또 갑자기 상고 건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4명에서 다시 이제 증언법에서 추가 보완해서 뭐 8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가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그 무섭다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무서운 것이 저것을 오직 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관점으로 바라보셔서 하잖아요. 공직 관련해서 행위 관련해서도 저게 이재명 방탄법이 아닌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 관련한 선고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는 우리의 미래의 정치적인 거다. 왜냐하면 지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그 해의 당선 무효형이고 그리고 5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5년 동안 물론 뭐 선거 나올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방탄법이 아니고 미래 청년인 방탄법이다. 왜냐하면 1991년도에 100만 원일 때 이제 당선 무효형이 되고 5년에 박탈인데 91년도잖아요. 그때 보니까 짜장면 가격이 1,700원입니다. 지금 8,000원, 9,000원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행위에 대한 것도 있지만 100만 원 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으로 좀 올려서 저도 선거를 3번 해봤지만 선거를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좀 과하게 해서 또 상대에 봤을 때는 그것이 진실과 거짓과 그 상관에 있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발언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0만 원에 대해서 선거 박탈, 당선 무효형과 피선거권 5년 박탈을 조금 가혹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포함해서 좀 금액도 좀 높일 필요는 있다.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팩트가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아직 형량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걸 전제로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 중에 받고 있는데 그게 확정됐을 때에 지금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는, 공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선 무효형이 자체가 100만 원 이상일 때 그리고 그게 확정됐을 때 당선이 무효형이 되고 동시에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했던 것은 그 전이잖아요. 대선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당선 무효, 물론 당선도 되지 않았지만 피선거권 박탈 자체가 없어진 거죠. 이미 대통령으로서 선출했기 때문에 그 사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이건 정말 혹세무민의 법적 해석입니다. 제가 말씀하시면 제가 반박해 드릴게요. 말씀은 논평하실 필요는 없고요. 팩트가 네네. 어떻습니까? 제가 법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 재판과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도 특정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그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던 그 공선법상에 어떻게 보면 공선법 위반으로 해서 100만 원 이상 받을 경우에는 제 기억에 5년 이상, 징역형 이상 받으면 10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과 더불어서 공직 자체가 그걸로 끝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범죄로 인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전과 같은 것을 내지 않고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행정고시에 합격했어. 그러면 합격하기 전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그걸 행정고시 합격해서 5급 사무관 하다가 그 죄가 유죄 확정되면은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이 유지됩니까? 지금 그 말은 그 직이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의 사건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로부터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공직을 맡을 자격이 상실하기 때문에 그 시간 바로 그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헌법 제 68조 2항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헌법 68조 2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아니면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판결에 의해서 직을 상실한 때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그 이후에 이미 기소된 사건으로 해서 형사 사건이 진행돼서 판결이 확정돼서 직이 상실되면은 그건 뭡니까?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헌법 68조 2항 자체가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법을 규정을 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어 도단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헌법 86조 얘기를 논란 다시 들어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게 정설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입법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얘기하는 과정에서 서재현 위원장님께서 좀 팩트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빠졌고요.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여기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26명이라는 겁니다. 현행 대법관 14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10명이 교체되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7년이면 퇴임하게 됩니다. 여기에 16명이 추가 증원됐을 때는 모두 26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이후에 본인의 재판이 다시 가동됐을 때 그때의 자신의 재판을 심판할 그런 대법관들을 본인이 임명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대법관의 임기가 7년 이렇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그 5년 임기보다 훨씬 이제 새로 선임된 대법관의 임기가 훨씬 더 길어집니다. 이제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그 프레임 자체가 한 정파, 한 대통령이 전체 4분의 1 이상의 어떤 대법관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신에도 어긋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예컨대 16명 뭐 이렇게 이상으로 대법관을 선임했을 경우에는 다음 대통령과 다다음 대통령이 임명할 대법관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균형 잡힌 대법원으로서의 온당한 권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은 그렇게 대법관을 늘린다 하더라도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조금 더 세그멘테이션을 가져가면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할 사안이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대법관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외국 사례처럼 민사대법관, 형사대법관을 만든다든지 어떤 모델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리고 그러면 대법관만 필요하냐?
그럼 대법관에 따른 한 대법관의 실제 법관이 5명, 6명 따라 붙어야 됐을 때 그 전체 법관의 수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것은 또 그 예산 부수 법안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한 대법관이나 그에 따른 그렇죠. 법관 수에 따라서 예산에 예. 법무부 예산이 확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은 장관급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대법관. 예. 그러니까 정부 조직상에서 사법부의 어떤 장관급 인사가 안 그래도 검사도 많아서 차관급 인사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법무부가 전체 장관급 차관급의 한 80% 가까이 70% 가까이 가져가는 것이 과연 이 전체 유기적 차원에서의 균형 잡히고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처에서도 수용될 수 없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대법관 수를 늘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비공개 소위에서 했다는 겁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의 이런 메시지를 보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또 협의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